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붕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줄에 설명해 주는 것처럼 붕대에 감아주는 목적은 이제 고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혈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 흡수와 관련된 내용들, 상처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서는 이 고정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 되겠다라는 점, 붕대에서는요. 이 붕대의 고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해부생이학, 그러니까 기초의학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이 책을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덧붙여서 할까 합니다. 우선 상처 부위 고정이 되면 이제 자연적인 지혈 기정을 작동시킨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혈이 가능하려면 상처 부위, 극한 다친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주변에 지나가고 있는 연조직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혈액 등이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조금 딱지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지혈 과정에서 배웠다시피 이렇게 혈관기가 일어나고 난 후에 이렇게 혈구가 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를 꽉 막아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는데, 이 다친 부위에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손가락을 다쳤는데 다친 손가락을 움직이게 된다면 이게 다시 뭉쳐있던 게 찢어지거나 혹은 바깥으로 툭 밀려나면서 재출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붕대를 사용하게 되면 상처 부위가 고정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혈기전이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혈은 다치는 순간부터 작동이 되는 거고, 지혈기전을 보조해준다 혹은 지혈기전을 도와준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의 불편함을 완화시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상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붕대를 감게 되면 신체 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면 수업할 때 다른 시간에 관략 시간 등에서 붕대를 감아 보시는 이러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감아 보세요. 붕대가 여러분들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불편함을 초래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자의 불편함의 완화는 물론 신체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신적인 심리적인 불편함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다쳐요. 다치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통증 때문에 이 다친 부위를 사용하는 것을 조금 신체 부위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일어나니까 이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것,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손가락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자주 사용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추가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숟가락을 들거나 핸드폰을 만지거나 무언가를 행위를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다친 손가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통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이건 뒤쪽에 있는 내용과 다시 한번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마다 이제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신경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보내는 전기 신호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신체적 불편함보다는 정신적 불편함을 조금 완화시켜준다라고 보셔도 좋은 거고, 물론 신체적 불편함을 완화시키는 말도 조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불편함보다는 신체적 안정감을 도모한다라는 말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이 손가락이 다친 상황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 붕 떠져 있는 상태, 다친 상태에서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과 함께 이거를 차라리 붕대를 감아주게 되면
붕대가 꽉꽉 조일 거잖아요. 뭐 엄청나게 조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압박을 줄 겁니다. 붕대가 압박을 주게 되면 움직일 때 이 붕대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붕대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때 이 움직임의 범위가 감소하겠죠. 붕대를 감아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이 줄어든 데 있어서 신체적인 상처 부위의 안정감을 조금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설명했던 거는 뒤쪽에 있는 내용하고 다시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관절 부위, 특히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절 부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신체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손뿐만 아니라 팔꿈치라든지 무릎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걸을 때마다 무릎이 굽혔다가 펴지면서 움직임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 부위에 여러분 다쳤다고 합시다. 열상이 생긴다거나 혹은 뭐 찰가상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을 때마다 계속 통증을 느끼겠죠. 걸을 때마다 재출혈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뼈하고 인대 등의 관절 구조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겉에 있는 연부 조직도 이완됐다가 수축하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부 조직에서 손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났다 수축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재출혈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부위에 계속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완화해주기 위해서 뭘 한다? 고정의 기능이 있는 붕대를 감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붕대의 효과 중에 고정 말고 이제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데, 붕대를 감게 되면 그 부위에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종과 통증이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관여하는 물질은 히스타민과 프로스트글란딘이라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통증과 부종에 이제 관여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물질들인데 이게 이제 부종을 유발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압력을 적절하게 가해지게 되면 부종이 감소하게 되고 통증이 완화된다. 왜냐면 이 히스타민의 분비하고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이야기만 했을 때 이 책을 원래 배우는 뭐 3학년들 원래 배우는 건 아니죠. 3학년쯤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이런 물질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이해가 되시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헬프 생리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히스타민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런 물질들을 잠깐 언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볼만한 내용들은 뭐 붕대를 미리 감아서 환자 몸의 사지에 적용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부목을 사용하실 때 딱딱한 부목들이 있습니다. 딱딱한 부목들 같은 경우에는 부목으로 신체 부위를 이제 고정했을 때 딱딱한 이 부위가 신체하고 맞닿으면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환자가 또 다른 통증과 또 다른 불편감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목을 댈 때는 그 부위, 환자하고 닿는 부위에 패드를 대는 게 좋습니다. 푸신푸신하게. 압력에 의해서 손상당하지 않도록 푸신푸신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부목에다가 붕대를 감으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붕대를 미리 감는다는 소리는 환자의 몸에다 붕대를 감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장비에다가 붕대를 감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했던 이 장비들이 붕대가 대부분은 그 천소재잖아요. 그죠? 면으로 되어져 있던 이런 부드러운 섬유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느 정도 쿠션감을 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붕대를 감을 때 대부분 연습되지 않거나 혹은 붕대를 자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상황들인데, 붕대를 무조건 강하게 감으려고 강하게 이렇게 감싸서 활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대부분 초보자들하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 훈련이 덜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되는 거는 초기에 환자가 이렇게 강하게 감게 되면 안정감을 호소하게 돼요. 아, 나 단단하게 내 신체가 고정되고 있구나 라고 해서 환자가 안정감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옆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부종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붕대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함에 따라서 적절한 신체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줄만 하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이런 순환, 붕대를 잘 감았냐 잘 못 감았냐에 대한 평가는 말초 부위의 순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 맥박과 모세혈관 제충의 시간을 평가를 해서 적정 수준이며 적정 수준이고요. 그리고 피부의 색깔이 이제 부풀어 오르거나 참혹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 붕대를 적절한 압력으로 압박을 주면서 감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말초 맥박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순환을 확인할 수 없다면 모세혈관 제충의 시간이나 혹은 피부색, 온도 상태를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에게 말초 순환 장애가 확인된다면,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맥박이 없거나 혹은 뭐 피부가 창백해진다거나 혹은 모세혈관 제충 시간이 지연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일 때는 붕대를 잘못 너무 강하게 감아서 압력이 높아진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조금 붕대를 다시 감는 것을 좀 고려해 볼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통증과 부종의 조절이 나올 건데,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가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단어인, 영문 단어인 라이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환자에서의 발생된 여러 가지 연보조직 손상 혹은 뒤쪽에 나올 기말고사부터 진행될 근골격계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과 부종의 조절이 조금 중요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처치 방법들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라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연조지 손상이나 통증이 심한 연조지 손상이나 심한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얼음 배찜질, 그 다음에 적절한 수준의 압력이 필요할 수 있게 되는데,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얼음 찜질, 냉찜질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운 얼음을 환자 손상 부위에 직접적으로 대는 것이 아니라 뭐 수건 같은 걸로 대는 걸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붕대 등을 사용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이제 통증과 부종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높이 들어올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아구자만 떠가지고 IS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EST까지 포함해서 라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플러스 또 하나 뭐 하게 되느냐, S, 라이시스라고 해서 S는 이제 스프린트, 부목을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선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라이스만 있으니까 라이스에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언급을 조금 해 봅시다.
음, 라이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다치게 되면 손상을 입게 되면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친 부위를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면 다친 부위가 점점점 벌어진다거나 혹은 다친 부위에 손상이 조금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휴식부터 취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종이나 통증이 너무 심하면 냉찜질을 우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 부위를 압박하게 되는데 압박은 뭘로 한다 그랬죠? 네, 붕대를 하면 되는 거고, 붕대 후에도 환자가 계속적으로 부종이 심해진다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진다면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올리는 이 거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분무까지 된다면 이제 환자의 처치는 완벽하게 끝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붕대를 사용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 부종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올리게 되면 점역 관리를 증가시키고 부종을 완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자주가 아니고 계속 서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생기죠? 하지정맥류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중력이 되는 거죠. 우리는 중력이라는 물리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 점프를 해서. 중력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혈액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서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력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고 중력에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이 하지 부분에 혈액이 계속 고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고이다 보니까 정맥에 이제 혈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건데,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분목이랑 다 냉찜질이랑 붕대를 다 감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부종이 있으면 여기 추가적으로 베개 같은 거나 혹은 뭐 담요 같은 거를 쌓아서 다리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여기 있던 정맥혈이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 중심순환계, 그러니까 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순환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순환이 계속 되고 있지만 여기 고여있을 점맥들이 우리 몸 쪽으로, 몸통 쪽으로 좀 더 많이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어야 될, 여기 다친 다리 쪽에 있어야 될 혈액이 몸통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부종의 정도는 당연히 완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환자의 통증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이제 진통제를 투여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써져 있는 두 가지 약물은 모두 다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현장에서 진통제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 모두 이제 지혈작용을 방해하는 약물들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붕대를 감을 때 해부학적 고려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각각의 신체 부위를 조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나 손끝이나 관절 부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머리 떠올리시면 뭐 먼저 연관 지을 수 있느냐? 동글동글한 공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붕대를 감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 거라서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머리, 두피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출혈량이 많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러므로 인해서 다량의 혈액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저혈량증과 저혈량성 쇼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죠. 머리에는 이제 혈액 공급을 위해서 혈관들은 많은데 뭐가 부족하냐? 근육량은 부족합니다. 왜 근육량이 부족한지 여러분들 고민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머리는 두피는 다른 신체, 다른 피부보다 무엇이 많냐면 털이 더 많습니다. 흔히 머리카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부 안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모낭의 크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크기가 크지도 않고. 그런데 이에 반대로 두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모낭의 크기가 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겹쳐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털도 머리카락도 엄청나게 여기서 솟아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나가고 있는 혈관들은 많은 반면에 뭐가 부족하냐? 근육량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물론 혈관이 수축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근육도 수축하는 이러한 영향력이 있어야지 지혈이 잘 되는데 근육량이 적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게 된다. 그래서 지혈이 잘 안 된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머리 아래쪽에 두피 아래쪽에 있는 게 뭐냐면 두 개 뼈입니다. 머리뼈죠. 머리뼈가 있고 그 아래 뇌가 있죠. 우리 신체를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뼈가 골절이 닿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러졌느냐, 부러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처치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머리뼈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머리의 두피,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찢어졌을 때 이 위에다가 드레싱을 재고 손을 직접 쪽으로 대가지고 압박하는 요 상황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머리 둘레진에서 붕대를 감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붕대 감는 거는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충분하게 수탁시키면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머리뼈 골절에 도움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지적 압박을 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두개골 골절이 동반되어져 있거나 혹은 골절이 의심되었을 때는 압력을 조심스럽게 가하게 되는데 이 압력이 어디에 가야 한다? 손상 부위에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손상 주위에 손가락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점. 그리고 손상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두피 동맥을 찾아 압박점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머리뼈가 부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찢어져 있다면 여기에 꺼즈를 대시고 손으로 직접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머리뼈가 이렇게 부러진 상태다. 그 위에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러져 있고 그리고 피도 이렇게 두피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가락을 펴서 엄지하고 검지하고 이렇게 펴서 여기는 엄지가 되겠죠? 이렇게 펴가지고 주변을 감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에요. 제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렇게 마치 그 도넛 동그라미처럼 두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주변을 압박하면 지혈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얼굴과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